확정으로 못 왔다. 지금 코로나 걸렸었네. 예전에? 예전에 지나갔고.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걱정은 없는데, 다른 친구들이 걸리니까. 그렇군요. 그럼 가족 전체가 다 같이 걸려가지고, 한 번에 다 같이 격리되고, 다 같이 해제돼가지고, 깔끔하게 딱 끝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못 왔던 적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겪고 나니까 좀 걱정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아직 코로나 안 온 사람 있어요. 그치? 좀 걱정되잖아. 안 돼, 걱정 안 돼? 대단한데? 걱정 안 돼? 네. 되지. 혹시라도 좀 걸릴까 걱정해야죠. 걸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니지도 못하고 막 수업도 못 듣고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바라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다른 친구들. 워낙 요즘 많이 걸려가지고. 또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금방 또 이제 헤쳐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걸리더라고요. 금방 또 지나갑니다. 자, 우리 이제 5개, 아까 5개가 있었는데 5개를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분류하는지, 5개를 어떤 식으로 5개의 개로 분류하는지. 가장 큰 분류 단계죠. 가장 큰 분류 단계에서 각각의 개의 특징들을 알면 아, 이 개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내가 처음으로 새로 발견한 종이 있어. 이거 뭐지? 얘는 무슨 개에 집어넣을 건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각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 자, 그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몇 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세포벽입니다. 세포벽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원핵이라는 표현과 진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핵과 진핵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단세포가 뭔지, 그리고 다세포가 뭔지도 한번 정해볼게요. 오케이. 자, 세 가지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세포벽. 세포벽은요, 동물한테는 없어요. 우리 세포 배울 때 배웠는데, 동물 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핵이 있습니다. 식물 세포도 이렇게 생기고 핵이 있는데, 식물 세포는 특별히 뭐가 더 있다? 이렇게 바깥을 감싸고 있는 세포벽 성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세포벽이라고 불러줘요. 동물은 세포벽이 없는데 식물은 왜 세포벽이 있냐면 세포벽은 딱딱하거든요. 봐봐. 동물도 이렇게 서 있고요. 식물도 서 있잖아. 그치? 서 있으려면 중력을 이기고 서 있어야 되는데 동물은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뼈라고 하는 튼튼한 구조물이 있어요. 그죠? 식물이 뼈가 있나요? 식물 뼈가 없잖아. 식물은 뼈가 없기 때문에 튼튼한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서 있기가 어려우니까 각각 세포마다마다 딱딱한 구조물인 세포벽을 넣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세포벽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세포벽이 식물 세포에는 있어요. 특이하게 누구한테도 이 세포벽이 있다? 있듯이 원핵생물계에도 세포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균들한테도 세포벽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벽이. 문제. 우리 몸속에 세균이 너무 많아. 그때 약을 먹어요. 의사가 약을 줍니다. 그 약의 이름은요? 세균이 너무 많이 번식할 때 먹는 약의 이름. 항으로 시작해요. 정답. 항생제. 그러면 항생제. 항생제를 먹으면 세균만 죽어요. 세균이 죽어요. 항생제의 기능이 뭐냐면 그래서 세포벽을 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항생제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봤던 항생제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대표적인 항생제인데 중요한 건 걔는 세포벽을 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항생제예요.
봐봐. 항생제를 먹었어. 내 몸에서 세포벽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포벽을 못 만들면 이런 세균들이 더 번식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또 다른 세균을 만들어내려면 세포벽을 합성해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못 만들게 하니까 또 다른 세균이 안 만들어지니까 기존의 세균들은 늙어서 죽겠죠. 그죠? 기존의 세균은 자꾸 죽고 새로운 건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 몸속의 세균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균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 항생제의 기능입니다. 세포벽이 없다라는 특징이 바로 세포벽이 있다라는 특징이 이런 원핵 생물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얘기할게요. 원핵은 뭐고 진핵은 뭐냐? 봐봐.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핵을 가지고 있죠. 맞죠? 핵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짜 핵을 갖고 있다. 이걸 진핵생물이다. 진핵세포다. 이렇게 말해요. 진핵. 진짜 핵이 있어. 근데 세균은요. 세균은 이 안에 봐봐. 진핵세균. 핵 속에 뭐가 들었냐? 그럼 뭐가 들었어? 핵 속에는 DNA, RNA가 이렇게 들어있거든. DNA, RNA가. DNA, RNA가 들어있어요. 이건 유전물질이야. 유전물질인 DNA, RNA가 들어있고 그 유전물질을 감싸고 있는 뭐야? 요거 핵막. 핵막이라 그래. 핵막이 이걸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진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 이 대장균도 유전물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자기랑 똑같은 대장균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유전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도 유전물질을 갖고 있어요. 유전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물질이 있으면 이것도 그러면 핵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뭐가 없어?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따로 없어요. 유전물질을 담아놓는 그릇이 없는 거야. 그냥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되게 원시적인 핵의 형태를 갖고 있죠? 이런 원시적인 핵의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야 원시적인 핵이야 너는 원핵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원시적인 핵이면 여기 이 유전물질이 막 복제되고 막 할 때 이게 몸속에 퍼져 있으니까 다른 몸속에 또 다른 물질이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되게 불안정합니다. 근데 핵 속에 딱 갇혀 있으면 이 안에서 복제가 일어날 때 주변의 물질이 얘를 건들 수가 없죠. 되게 안정적으로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진화된 핵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정리하면 원핵과 진핵 중에 누가 더 좋은 거다? 진핵이 훨씬 더 좋은 거다. 여기서 여기로 진화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아주 원시적인 대장균은 원핵이다, 진핵이다? 원핵이죠? 원핵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핵을 가진 생물계, 원핵생물계라고 불러줍니다. 원핵생물계. 이름이 원핵생물계니까 얘는 핵막을 가지지 못하고 있겠네요. 핵막을 가지지 못한다. 나있죠? 핵막이 없다는 말이 여기 나있죠?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다는 뜻이 핵막이 없다는 뜻이에요. 핵막도 없고 세포벽도 없는 게 이런 세균의 특징입니다. 단세포고요. 대부분은 광합성을 못하지만 특별하게 남세균처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가 덩어리를 이루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써놓을게요. 다른 말로 이거를 세균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균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원핵생물계를 세균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세포 생물이란 말이 나와요. 단세포. 얘는 세포, 이게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가 생물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가 생물 하나야.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로 돼 있나요?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 예를 들어 얘랑 같을 때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세포 생물은 이 세포가 덩어리진 거랑 좀 달라. 봐봐. 무슨 말이냐? 단세포 생물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덩어리로 함께 살고 있어. 이런 개념하고 다세포 생물은 달라요.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모인 건 맞아. 세포가 모여서 딱 결합해서 너는 이런 기능을 해, 나는 이런 기능을 할게. 기능까지도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를 보면은 피부 세포는 피부 이렇게 방어작용,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해. 그죠? 땀을 배출하는 기능을 해. 이런 기능을 하잖아. 또 여기는 위라는 세포는요. 위. 너는 소화라는 기능을 해. 기능을 분류했잖아.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모이긴 모였대. 세포들끼리 기능을 분류한 거야. 근데 단세포 생물이 여러 개 모여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냥 여러 마리가 그냥 모여있는 겁니다. 덩어리져 있다는 건 그런 표현이야. 이걸 통해서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덩어리에 누고 있으니까 다세포 생물이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핵 생물계는 모두 단세포 생물인데 같이 모여있기는 해. 하지만 이걸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원핵 생물계의 특징은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2번, 3번이 뭔지에 대해서 배경 지식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개입니다. 두 번째 개는 바로 아메바와 같은 녀석인데, 얘가 속해 있는 건데, 이름하여 원생생물계라고 부르죠. 원생생물. 원생이라는 말은 이제 나올 텐데, 일단은 얘는 여기서부터는 진핵이에요. 진핵.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어요. 진핵입니다. 원핵 단계는 벗어난 거야. 원핵 단계는 벗어났어. 모양만 보면은 얘도 되게 단순하잖아. 단순하니까 단세포 생물이건 맞거든요. 단세포. 대부분 단세포야. 대부분 단세포는 맞는데 얘는 핵이 있어.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단 말이야. 이거 아까 봤던 세균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서 세균계랑 좀 다르게 분류를 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원핵 생물입니다. 단세포인데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덩어리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기능을 분류해서 다세포처럼 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마치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가는 중간 단계의 어떤 생물인가 보다 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원생 생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약간 암기법인데 약간 생물의 근원이 되는, 동물과 식물이 우리 대표적인 생물이잖아. 동물과 식물의 약간 근원이 되는 어떤 그런 생물들, 원생 생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조직이나 기관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광합성을 하는 녀석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어요. 광합성 하는 놈들은 이제 앞으로 식물로 진화가 될 녀석이고요. 못하는 것들은 동물로 진화가 될 녀석들인 거예요. 진화의 중간 단계라고 했습니다. 진화되기 중간 단계라서 원생생물이라고 불러주고요. 우리가 잘 먹는 미역도 원생생물에 속합니다. 이 말 하면 여러분들 미역국 못 먹던데 말할까 말까? 미역국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해? 말한다면? 미역은 왜? 별로 안 좋은 표정이 있어요. 미역은 어렸을 때 모습이 약간 작은 곤충처럼 돼 있어요. 걔가 막 헤엄쳐서 막 다니다가 바위에 탁 붙어. 그때부터 미역이 살아요. 상상도 못했죠. 혹시 미역국 먹다가 약간 작은 곤충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걔가 미역의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인 겁니다. 미안해. 미역국을 앞으로 안 먹지만 되게 건강에 좋아요. 걔가 왜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렸을 때는 약간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컸을 때는 식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약간 식물처럼.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특성을 둘 다 가지는 그런 발달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 뭐 실수한 거 아니지, 준영아?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준영이가 이 이유로 미역국을 안 먹나요? 네! 엄청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네요. 제가 미역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미역이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헤엄치는 모습, 미역이 헤엄쳐요. 보여줄까? 영상? 알았어요. 이렇게. 다른 것들은 먹지, 다시마도 그러네요. 다시마도 비슷해요. 다시마. 우리의, 다시마 거기 들어있죠? 너구리
라면 먹을 때 다시마도 했죠. 다시마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아메바 유블레는 먹진 않으니까 다행인데 이제 좀 먹죠. 건강에 좋아요. 요오드, 아이오딘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먹어줘야 돼요. 됐습니다. 이게 원생생물계. 약간 원생생물계 느낌은 동물과 식물이 약간 둘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좀 안정적인 원핵과는 좀 다른 그런 핵을 갖고 있는 것들을 상상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구나. 원생이란 원생은 대부분 모두 다 물속에 살아. 다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균들은 물이 아닌 곳에서 살잖아요. 우리 사람 몸속에도 살고 또 다른 생물의 몸속에도 살고요. 물속에도 있긴 한데 이제 곳곳에 세균이 있다면 얘는 전부 다 이제 물속에서만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균계로 가겠습니다. 균계. 아까 말한 버섯 같은 게 균계입니다. 자, 원핵생물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진핵생물이에요. 그래서 균계에 해당하는 얘도 뭐야? 다 진핵입니다. 핵이 있다로 되어 있죠? 진핵이에요. 진핵입니다. 그리고 세포벽도 있어요. 아까 세균은 세포벽이 있었죠? 근데 핵은 없었죠? 핵막은 없었지? 얘는 핵막도 있고 세포벽도 있어. 그러면 핵막도 있고 세포벽도 있는 건 식물의 특징인데? 식물이네. 근데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하잖아. 근데 광합성을 못해. 양분을 만들지 못합니다. 운동성도 없어요. 운동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입도 없잖아. 입도 없어. 이렇게 먹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이 버섯이 있으면은 이제 동물의 사체, 썩은 나무 같은 게 있으면은 실 같은 물질을 이렇게 분비해서 실을 이용해서 얘를 분해합니다. 실 같은 물질을 가지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섯 같은 거 이렇게 쭉 찢어보면은 약간 길쭉길쭉한 어떤 몸체들로 되어 있거든요. 균사체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균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균사의 사자가 실사자입니다. 균류들은 실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몸을 이루고 실 같은 물질로 다른 물질을 분해해 살아갑니다. 실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스스로 움직여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 같은 물질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균사체들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균류라고 불러주는, 균계라고 불러주는 거죠. 스스로 양분을 얻지도 못한다, 다른 물질을 먹어야 한다, 균사로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다세포 생물입니다. 이 버섯 같은 경우는 세포 여러 개로 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인데, 효모 같은 것들은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효모가 어디 쓰이냐면 술 만들 때 효모를 쓰거든요. 술 만들 때 알코올 발효를 시키는 물질인데 효모도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진핵이고 세포벽도 있고 다른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효모도 이런 균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세포가 단세포 생물이라는 거예요. 효모는 단세포 생물이고요. 이분법을 이제 자기 몸을 쭉 뜯어가지고 또 다른 효모를 만들어 놓고 그래요. 이런 효모의 특징. 효모들도 그래서 효모도 균에 속합니다. 버섯도 균이다. 각종 곰팡이들도 균류에 속합니다. 푸른 곰팡이, 누룩 곰팡이들 다 균류에 속해요. 그래서 균을 죽이려면 항생제 먹어서 안 됩니다. 항생제 먹는다고 균이 죽진 않아요. 균은 진핵이잖아, 진핵. 더 발달한 녀석이야. 원핵보다 훨씬 진화된 녀석이라서 항생제 따위로 죽지 않습니다. 항생제로 죽지 않아요. 항진균제, 균을 죽이는 또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약을 이용해야지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균에 감염되면 그래서 치료가 좀 어려운 거예요. 세균에 감염되면 항생제 먹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균에 감염되면 좀 더 치료가 어려워요. 대표적인 균에 의한 병이 무좀입니다. 무좀은 발에 곰팡이가 끼는 거예요. 발에 곰팡이를 제거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무좀이 혹시 부모님들 중에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거의 뭐 몇 년, 수년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완치됐다 하더라도 완치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년에 또 무좀이 생기고 막 그러시기도 해요. 이게 치료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되게 지금 고등한, 진화된 단계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에서 균은 정리를 마치고 잘 알고 있는 이제 식물로 가볼게요. 식물도 진액입니다. 진액이고요. 세포벽도 갖고 있어요. 얘는 그리고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잘 발달되어 있어요.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식물들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동물입니다. 동물은 당연히 진액입니다. 진액이고 세포벽이 없어요. 동물 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으려면은 균사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가서 먹어치우죠. 그러니까 운동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얘는 다른 걸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세포 생물이고요. 조직과 기관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게끔 다리나 날개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게 동물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7번 오른쪽에 7번만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4번만. 균계와 동물계의 차이점 공통점입니다. 균계. 자, 세마. 균계와 동물계. 먼저 공통점. 균도 동물도 광합성 못하죠. 공통점은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물질을 먹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니까 균사라는 걸 이용하지만 동물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서 잡아먹게 되죠. 자, 균사를 이용해서 먹이를 분해하지만 동물은 섭취한다. 움직여서 실제로 섭취를 해서 영양분을 소화시켜서 흡수하죠. 얘는 균사로 일종의 소화죠. 작게 분해하는 거니까 균사가 포인트고요. 실제로 운동합니다. 운동해서 섭취하는 거지. 운동을 섭취하는 거. 가서 잡아 먹는 걸 말해요. 이런 특징이 있네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 해봤습니다. 밑에 개념 확인 퀴즈 먼저 풀어볼게요. 1, 2, 3, 4번.